안녕들 하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어요. 2주 전에 저 혼자 여기서 몇 시간을 떠들었는지 알아요? 예? 또 서울 그 강의 나갔는데도 저 혼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받으러 오면서 한 번씩 기우기우 보는 거예요. 다 보니까. 보고 싶다고.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냐고. 저의 좋죠. 대화 상대가 있으니까. 우리 저 세법 강의는 항상 그렇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항상 제 특기가 뭐죠? 대화하면서 그걸 부담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 오늘도 대화 나누면서 물어보면서 그래서 이 교재가 어떻게 됐느냐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한테 해드릴 게 이제 없어.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한 것도 하고 문제 수를 따져본다면은 모두 한 800문제 이상 풀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했던 것도 들어가 있고 근데 항상 신선해요. 그죠? 뭘 또 고개 끄덕거려요. 그럼 16문제가 나오는데 한 800문제 했어요. 할 만큼 다 했죠.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 교재는 이렇게 씁니다. 앞에 쪽에는 여러분이 좀 해야 될 것들은 괄호를 해놨어요. 괄호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맨날 그냥 얘기하고 했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앞에만 해놨고요. 그 다음에 29쪽부터는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이 예전에 229개 지문이 있었죠. 그거는 다 옳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 그때 처음에 할 때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 610개 지문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610개 지문이 넘는데 OX입니다. OX. 그래서 맨날 옳은 지문만 했으니까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연습하라고. 요거는 강의를 안 할 겁니다. 해답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심심할 때 요건 옳은 지문이다. 포인트 연습하라고. 다시 얘기하면 610개 이상 발음도 안 되네. 그 지문이 나왔으면 세법에 전부 다 해요. 물론 한두 개 이상한 거 나오면 빼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목표가 몇 개라고 그랬죠? 뭘 16개예요. 오케이. 이제 뻔뻔스러워. 자, 12개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죠. 또 여건이 되면 다 맞으면 되고 12개가 또 만만치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맨날 문제를 풀어도 8개, 9개 나오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 8개, 9개 지금 나오면요. 실전에서 12개 정도는 충분히 맞습니다. 실전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29쪽부터는 610개 지문에 대한 것은 하나 여러분들이 OX 하면서 푸는 거지 저랑 같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 교재를 10곡들 딱 2가지로 나눠갖고 이틀 치니까 오늘은 지방세만 정리하도록 할까요? 2시간에 끝났다. 그럼 2시간에 가면 되는 거야. 5시간 걸린다. 그럼 하고 가는 거야. 능력별이지 항상 우리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건 없잖아요. 오늘 나갈 분량만 해서 오늘은 지방세 정리하고 다음 시간엔 국세 정리하고 이러면 되겠죠. 따라서 오늘 일찍 끝나는 건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출발할까요? 자, 1번에 보면은 조세총론이 나옵니다. 조세총론이 말이 조세총론이지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이론이 총정리되는 거니까 말이 조세총론이지 양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재산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1번. 1번은 항상 오늘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만 끝낼게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자, 해서 첫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다, 지방세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꼭 알아야 되고 양도소득세 꼭 알아야 되고 시간이 있으면 상속세, 증여세, 시간이 있으면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끝.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이거 10달 동안 배운 거야. 그래서 국세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인지다. 인지세는
국세에 해당하더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것만 공부하면 되죠. 나머지 것들은 지방자나 뭐가 들어가요? 지역자가 들어가더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국세냐 지방세냐가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제 나올 때는 항상 국세냐 지방세냐 요거부터 파악을 해둬야 된다.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동영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세법은 이것뿐이 없어요. 문제가 주어졌다. 문제일 주어졌다. 그럼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국세냐 지방세가 기본입니다. 또는 국세 지방세 대신에 조세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거의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 연습하라고 그랬죠. 첫째, 뭐에 관한 문제냐? 취득세다 또는 지방세다 또는 국세다. 그 다음에 뭐냐? 과세 대상에 대한 것, 납세 의무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독립문제라고 그랬죠. 항상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뭐냐? 옳은 것은, 틀리는 것은 마지막 모두 몇 개인가. 항상 이걸 틀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어떤 조세냐? 내용이 과세 대상이냐, 납세 의무자냐, 또는 과세 표준이냐, 세율이냐, 이건 독립문제고. 그 다음 취득세에 관한 그러면 종합문제라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뿐이 안 나와. 그런 다음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항상 이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이 틀을 벗어나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막기 위해선 항상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냐? 여기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단원별로. 시험은 뒤죽박죽 나오니까 취득세가 뒤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어떤 조세냐,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것만 알면은 실수 굉장히 막아요.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정답. 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말 이해 가요? 그래서 항상 어떤 조세냐,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럼 이렇게 취득세 동그라미, 과세 대상 동그라미, 옳은 것은 하면 동그라미, 틀린 것은 하면은 쫙 끄면은 실수를 많이 막을 수가 있죠. 여러분 틀린 사람들이 꼭 핑계가 뭐가 있어요? 아이고 옳은 것은인 줄 알았어요. 바보요 바보. 한글도 못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옳은 것은 하면 동그라미 쳐놓고 틀린 것은 하면은 쫙 선을 그면은 틀린 거 물어보는구나. 이런 사소한 게 실수를 막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항상 어떤 문제건 이렇게 봐요. 지문 찾을 때 문제 꼭 이걸 보시면 됩니다. 꼭. 이걸 내가 통계 내느라고 10몇 년을 걸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문제 흐름이 다 똑같더라고.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죠. 실수 막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제일 먼저 국세, 지방세에 관한 것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과세 요건은 뭐 4가지가 있더라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가산세, 가산금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중에 가산세다 그랬으면은 요거죠. 가산세다 그러면 요건 일정한 의무가 있어. 신고 의무를 있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왜 자신 있게 60일이라고 얘기 못해? 며칠? 60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날라오죠? 왜 고지서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해? 오래간만에 공부해서.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은 고지서 날라오는데 고지서를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 여기에 뭐가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 지방세는 개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사기 40%가 되겠죠. 요거 볼 때 항상 얘기했어요.